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external file descriptor를 액터와 연동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면 간단한 예제 코드예요. 뭐냐면 그 표준 입력, 보통 이제 키보드 입력이겠죠.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요즘 보면 캐릭터형의 CH라는 변수를 통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서 실제로 읽혀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Q라는 입력이 발생을 하면 이 while 루프, 메인 스레드에서 돌고 있는 이 while 루프에서 빠져나오고 이 해당 앱이 종료되는 그런 예제 코드입니다.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액터 말고 기존의 어떤 스레드에서 액터가 이제 구현되기 전에, 액터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스레드가 있었는데, 이 스레드가 파일 IO 기반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그 기반으로 메인 스레드, 어떤 스레드가 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스레드 내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 스레드에 액터의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어지는, 또 추가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액터를 어떻게 이쪽 원래 구현되어 있던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파일 디스크립터 기반의 IO라고 하면 지금 아래이처럼 키보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임드 파이프나 아니면 일반 실제 파일, 뭐 로우나 이런 것들이 저장될 수 있는 파일, 또는 뭐 소켓,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그 파일 디스크립터로 표현되는 오픈 함수를 통해서 오픈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IO들이 있는데, 그런 IO들 기반으로 어떤 스레드가 돌고 있고, 그 스레드 루프로 운영되는 곳에 액터를 어떻게 같은 스레드에서 돌리는지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제는 키보드 입력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서 A라는 키보드 입력을 A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receive from extfd에서 뭐 A, 또 이거는 엔터니까 아무것도 표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다음 개행이 되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B, C, Q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Q를 만나서 종료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럼 이 예제에 어떻게 이제 액터를 추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액터는 그동안 구현해 왔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실 거고요. 이번 예제에서 설명드릴 주요한 API는 원액터에서 제공해주는 extfd add handler, 똑같이 extfd의 delete handler,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주입되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어떻게 액터와 연동시키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기존에 이제 키보드만 두고 얘기를 해봐도, 키보드 입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이 스레드, 사실 여기서 멈춰 있죠. 멈춰 있고 아무런 이제 처리를 못하고 그냥 여기서 블락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멈춰 있다 보니 이 스레드가 어찌 보면 낭비되는, 더 무언가 더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처리를 못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입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액터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메시지 이벤트 또는 타이머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동작을 할 수 있는, 좀 확장이 돼서 더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는 직접 이제 구현하면서 볼 텐데요. 한번 구현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액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액터를 하나 만들 거고, 생성자에서 스레드를 시작하는데,
시작시키는데 뉴 스레드가 아니라 커런트 스레드를 사용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스레드, 현재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현재 스레드에서 액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터는 항상 뉴 스레드가 아닌 이상 현재 스레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항상 while 루프에서 프로세스 이벤트 핸들러 이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현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액터를 지금 만든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변수를 보면 스탠다드 인풋 파일 넘버에서 실제 이게 0이거든요. 이제 이 0인 파일 디스크립터는 키보드 입력을 사실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에 해당되는 0인 파일 디스크립터를 클래스에 전달을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전달받은 생성자에서 전달받은 클래스는 이 정보를 내부 멤버 변수에 그대로 저장을 해서 여기 지금 초기화하면서 받은 걸 멤버 변수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저장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아무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액터가 실제 시작이 될 거고요. 이후에 애프터 이닛에서 이전 코드, 이전에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 코드죠.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지금 소개드리는 이 함수 extfd add handler 이 함수를 통해서 기존 구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fd add handler에서 파라미터로 받는 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게 파일 디스크립터,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이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IO 중에 인풋, 그러니까 어떤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호출될 그러한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람다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봤던 그 구현하고 거의 유사하죠. 한 글자씩 읽어서 여기 캐릭터 변수가 캐릭터죠. CH 변수가 캐릭터인데 그 한 바이트만큼 읽어서 실제로 읽히면 화면에 동일한 내용을 출력을 하게 했고요. Q 입력을 받으면 아까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Y문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액터를 종료하기 위해서 스탑 엔진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현이 거의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입력으로 입력하면 A가 나오죠. B가 나오고 V, Q 하면 종료가 되는데 문제는 Q 입력을 봤을 때 스탑 엔진을 통해서 종료를 하게 돼 있어요. 종료를 하는데 지금 어버트 같은 게 보이죠. 이유는 지난번에 그 펍서브 설명드릴 때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나서 종료하기 전에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리소스 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하도록 제약사항을 지금 두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일 디스크립터를 추가했지만 딜리트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또 마찬가지의 요 함수, 요 핸들러 있죠, 요 핸들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릭이죠, 얘도. 그래서 종료하기 전에 무조건 외부 파일 디스크립터는 제거하도록 지금 제약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어버트를 죽이도록 했어요.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A, B, C, Q 잘 종료되고 어버트 없이 잘 종료가 되죠. 그럼 이 코드만 본다라고 하면 기존하고 별다를 게 없죠. 입력 하나씩 받아서 출력해주고 Q 만나면 종료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전 예제하고 차이는 뭐냐면, 키 입력이 없더라도 다른 이벤트들을 더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지금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요거를 애프터 이닛에서 추가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뭘 하는 거냐면, 카운트라는 변수에 초기값 0을 주고,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 카운트에 0을 주고 1초에 한 번씩 계속 리핏으로 이 타이머 핸들러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될 때마다 1초에 한 번씩 이 카운트가 1씩 증가를 할 거고요. 그 내용 그대로 출력을 할 거고, 만약에 10초가 지나서 이 카운트가 10이 되면 스탑 엔진을 호출해서 Q를 안 만나더라도 이 액터가 종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코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초, 10초 후에 뭐 어플리케이션 종료하게 해줘라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 코드에서 하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사실 여기서 블락돼서 더 이상 아무런 키보드 입력이 없으면 10초가 지났는지 몇 초가 지났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여기 10초라고 지정을 했으면, 지금 이제 미리세컨드 단위로 1000이면 1초잖아요. 만을 줘서 10초 이후에 바로 스탑 엔진을 호출하게 했다라고 하면 10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그런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타이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고, 10번쯤 출력을 한 후에 자동으로 종료를 하게 될 겁니다. 자동으로 종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현까지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외부에서 주입받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연동하면서 단일 스레드에서 모든 처리가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만,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만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로그 파일을 어디 유지하고 있는데 특정 액터에서 이 로그 파일의 내용이 갱신돼서 어떤 내용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그 내용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서 액터의 기능을 다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파일을 해당되는 파일을 오픈하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구현이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용하시다가 좀 보면 익숙해지실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